추억과 내일 좋아요와 구독은 잊고 지내던 건강의 신호를 놓치지 않게 하는 작은 실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아침은 언제나처럼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신문을 펼쳐들었고 나는 부엌에서 밥을 차리며 하루를 준비했다. 그런데 그날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얼굴을 찡그렸다. 여보, 가슴이 너무 답답해. 라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부랴부랴 남편에게 물었다. 혹시 체한 거 아니야? 아니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급히 가까운 병원에 전화를 걸어 진료 예약을 잡았다. 남편은 차에 오르며 한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내 손을 꼭 쥐었다. 그 순간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을 수없이 되뇌었지만 마음 한쪽은 이미 큰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병원 대기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의자에 털썩 앉으며 숨을 고르려 했다. 하지만 그의 호흡은 점점 더 가빠졌고 얼굴빛은 더욱 창백해졌다. 나는 간호사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하며 울먹였다. 시간은 너무나 느리게 흘렀다. 의사가 오기 전까지 몇 분이었을까? 아니면 몇 초였을까? 하지만 내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남편의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내 손은 그 손을 붙잡은 채 떨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남편의 머리가 툭 하고 내 어깨에 기댔다. 여보, 잠깐만 버텨. 금방 의사가 올 거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점점 초점을 잃어갔다. 대기실이 갑자기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다. 사람들의 목소리, 시끄럽던 TV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오직 내 심장 소리만 크게 울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나도 알았다. 무언가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돌이켜보면 그날만의 일이 아니었다. 전날 밤에도 남편은 가슴이 답답하다며 몇 번이고 자세를 바꾸었다. 나는 단순히 체했거나 피곤해서 그런 줄만 알았다. 그런데 그는 왼쪽 팔이 저리고 턱까지 묵직한 통증이 번진다고 말했다. 그때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했어야 했다. 새벽녘에는 남편의 티셔츠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호흡은 거칠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지금 생각하면 이유 없는 땀과 가슴, 중앙의 통증, 왼팔까지 이어지는 저림은 이미 위험을 알리는 신호였다. 하지만 나는 그저 내일 병원에 가보자라는 말로만 넘겨버렸다. 그때 바로 119를 눌렀다면 어땠을까? 병원으로 직접 차를 몰고 간 선택이 지금도 마음을 무겁게 한다. 심장은 시간이 곧 생명이라는 사실을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 만약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먼저 응급차를 불렀을 것이다. 구급차에는 숨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장치도 있고 심장이 멈췄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장비도 있었다. 집에서 스스로 버티기보다 전문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게 정답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그리고 남편이 알레르기나 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가까이에 있는 간단한 약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모든 건 뒤늦은 후회일 뿐이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조금 더 참아보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가슴 통증이 있고 땀을 흘리며 숨쉬기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빠짐없이 말했어야 했다. 증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의료진이 훨씬 빨리 움직일 수 있었다. 돌아보면 그날 밤과 아침 사이 남편의 몸은 이미 수차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넘기고 말았다. 복도 끝에서 깜박이는 비상등처럼 분명히 보였지만 놓쳐버린 불빛이었다. 다음에 누군가의 손을 잡게 된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 신호를 따라갈 것이다.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겨우 의자에 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나는 손을 꼭 잡고 조금만 버티면 의사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야라고 말했지만 내 목소리도 떨려 있었다. 나는 간호사에게 다급히 외쳤다. 가슴이 너무 아프대요. 숨쉬기 힘들어하고 계속 땀을 흘려요. 목소리는 울먹였고 두려움이 목구멍을 막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다. 남편은 내 손을 잡은 채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그 말이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했다. 평소라면 의연한 그의 말에 안심했을 테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갑자기 남편의 어깨가 축 처졌다. 내게 기댄 채 숨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에 소리를 질렀다. 여보, 제발 눈 좀 떠봐.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감겨 있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다. 그들의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나는 그저 옆에서 울며 기도할 뿐이었다. 제발, 제발 다시 숨을 쉬게 해주세요. 하지만 시계 초침은 무정하게 흘러갔다.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볼 수도 없었다. 사람들의 목소리, 기계음, 발걸음 소리까지 뒤섞여 있었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남편의 차가워져가는 손만이 현실임을 알려주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누군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곧장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가슴 속 깊이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대기실은 여전히 북적였지만 내 세상은 그 순간 완전히 멈춰버렸다. 시간이 흘렀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의료진이 자리를 떠난 뒤 나는 텅 빈 눈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남편이 더 이상 숨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손을 잡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게 너무도 잔인했다. 나는 남편의 손을 붙잡은 채 대속 이름을 불렀다. 여보, 아직 나한테 할 말 많잖아. 우리 같이 가야 할 곳도, 같이 보고 싶은 것도 많잖아. 하지만 차갑게 굳어가는 손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눈을 감자 결혼식 날의 모습이 떠올랐다.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아주던 남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쁨에 눈물 흘리던 모습. 그리고 사소한 다툼 끝에도 먼저 손 내밀던 그 사람.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앞으로의 일상이 상상이 되지 않았다. 식탁에 마주 앉아있던 자리, 함께 걷던 길, 늦은 밤 불 꺼진 거실에서 나누던 대화들. 이제는 그 모든 게 공허한 빈자리로 남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바로 도움을 청했더라면 수없이 되뇌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은 다시 잡을 수 없었다. 후회와 미안함이 끝없이 밀려왔다. 그 누구도 내게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늦은 답을 알고 있었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 복도를 걸어 나왔다. 주위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내 안의 세상은 무너져 내린 듯 고요했다. 두 발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더 이상 함께 걸을 수 없는 현실이 가슴을 찔렀다. 창밖에는 붉은 노을이 물들어 있었다. 마치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듯했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여보, 내가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해 미안해. 당신이 보낸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 말은 끝내 닿지 못할 걸 알면서도 애써 내 마음을 담아 올려보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내가 붙잡았던 차가운 손끝. 그리고 점점 멀어지던 그의 호흡.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 한편에서는
이건 다른 가족들에게라도 꼭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조용히 일기장을 펼쳐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남편이 보냈던 신호들, 내가 무심히 넘겼던 순간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다짐까지. 남편은 이미 여러 번 몸으로 말하고 있었다. 가슴 한가운데서 짓누르는 듯한 통증, 이유 없는 식은땀, 왼쪽 팔과 턱까지 이어지는 저림. 그때 나는 괜찮아,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야 라는 말로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건 안심이 아니라 위험을 놓치는 순간이었다. 나는 결국 가장 중요한 행동을 하지 못했다. 바로 즉시 도움을 청하는 것. 그 한 통의 전화가 생과 사를 가를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안다. 응급차는 단순히 병원까지 데려다주는 차가 아니었다. 달리는 동안에도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사실을 왜 그때는 몰랐을까? 왜 망설였을까? 남편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만약 내가 그때 즉시 도움을 청했다면 지금도 내 옆에서 웃고 있었을까? 그 생각이 수없이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깨달았다. 이 아픔을 다른 누군가가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도 말했다. 아빠가 떠난 건 너무 슬프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따로 있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말은 나 자신에게도 하는 다짐이었다. 이제 나는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일 것이다. 남편이 떠난 뒤 밤은 더 길어졌다. 잠을 청하려 해도 눈을 감으면 병원 대기실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라 가슴이 조여왔다. 그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이야기를 꼭 전해야 한다.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가 나처럼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나는 작은 습관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몸이 보내는 사소한 신호에도 귀를 기울이는 법.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유 없이 땀을 흘릴 때 그냥 넘기지 말고 바로 확인하는 법. 그리고 망설이지 않고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 아이들과 함께 걷는 길 위에서도 다짐했다. 이제 나는 두려움에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다. 혹시라도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증상을 보인다면 단 1분도 지체하지 않고 움직일 것이다. 나는 보건소에서 열린 건강 강좌에도 찾아갔다. 강의에서 들은 이야기는 단순했지만 분명했다. 통증이 5분 이상 계속된다면 절대 기다리지 말고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것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 말은 남편이 내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처럼 마음에 새겨졌다. 나는 노트에 크게 적었다. 지체하지 말자. 이 한 문장이 내 삶의 원칙이 되었다. 이제 이 다짐을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었다. 가끔 아이들이 내게 묻는다.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빨리 떠나셨어요? 나는 눈물이 차올라 목이 메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한다. 아빠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가신 거야. 우리가 건강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남기신 거지.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별빛이 유난히 반짝일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남편이 멀리서 나를 지켜보는 것만 같다. 나는 속삭인다. 여보, 이제 나는 당신이 못다 한 이야기를 대신 전할 거야.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꼭 지켜낼게. 남편이 떠난 지 시간이 조금 흘렀다. 나는 여전히 그날을 잊을 수 없지만 이제는 이 이야기를 혼자만 품고 있지 않기로 했다. 작은 모임에서 또 동네 주민센터에서 사람들을 마주하며 나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저는 남편을 심장병으로 갑자기 잃었습니다. 그날 우리가 놓친 신호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의학적인 용어나 어려운 설명 대신 우리가 겪었던 순간들을 그대로 들려주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왼쪽 팔이 저리고 이유 없이 땀을 많이 흘린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몇몇 분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이는 손을 들어 말했다. 저도 가끔 그런 증상이 있는데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럴 때는 바로 가까운 의료진이나 119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망설이지 않는 게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내 이야기는 작은 글과 안내문으로도 이어졌다. 사람들은 게시판에 붙은 문구를 읽고 옆 사람에게 다시 전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은 놓였다. 남편이 떠난 아픔이 헛되지 않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때로는 동네 어르신들 모임에 나가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젊은 사람만 조심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작은 신호로도 큰 위험을 알립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몸에 귀 기울여야 해요. 그 말에 몇몇 어르신은 손을 꼭 잡아주며 고맙다고 했다. 집에 돌아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여보, 당신이 떠난 이야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계속해서 말할 거야. 남편의 웃는 얼굴이 사진 속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아침 햇살이 창가를 비췄다.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더 이상 어제에만 머물지 않겠다고, 남은 삶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남편이 떠난 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의 빈자리는 크게 느껴졌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저녁 식탁에 앉을 때마다 그의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빈자리를 슬픔만으로 채우지 않기로 했다. 나는 오늘도 일기장에 적는다. 당신이 남긴 신호, 내가 전하겠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다른 누군가가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내 목소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작은 마을 모임에서 시작한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았고, 가족과 서로의 몸 상태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알았다. 남편이 떠난 자리에 새로운 의미가 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유 없는 땀이 난다면 절대 참지 말고 곧바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 작은 용기가 생명을 살립니다. 나는 매번 같은 말을 반복했지만 그 말 속에는 남편과 함께 살아온 모든 날들이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들과 함께 걷다 보면 따스한 바람이 불어온다. 그 순간마다 남편이 우리 곁에서 걸어주는 것만 같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인다. 여보, 당신의 이야기는 내가 끝까지 전할게.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 시간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시간으로 이어갈게. 하늘을 바라보면 슬픔보다는 고마움이 먼저 떠오른다. 비록 이별은 갑작스러웠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는 지금도 나를 움직이고 누군가를 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는다. 남편이 내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은 단순했다. 망설이지 말고 신호를 놓치지 말라. 이제 나는 그 말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지킬 작은 불빛이 됩니다. 추억과 내일.